퇴직 후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나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맞이하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술자리도 줄어들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엔 서로의 경제적 차이가 어색한 벽이 되곤 합니다. 퇴직 전에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며 친밀했던 관계가 퇴직 후에는 누가 더 안정된 노후를 준비했는가에 따라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를 가르는 건 결국 돈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이제는 함께 나이 들어가며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친구들과의 사이에 퇴직 이후의 삶과 재정적 차이가 가져오는 갈등과 소외감은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비교 대상이 되고 대화 주제가 달라지며 생기는 미묘한 불편함은 퇴직 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 멀어지는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퇴직 후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은퇴자의 진솔한 이야기. 퇴직 후에 겪는 변화 중 가장 낯선 것은 어쩌면 친구들과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점점 멀게 느껴지는 이유, 그 중심에는 의외로 돈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친구들 사이에 생기는 거리감의 원인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경제적 격차가 만든 대화의 벽. 퇴직 후 동창 모임에서 자주 보던 김 씨는 어느 날부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 얘기를 꺼내며 이번에 유럽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어. 너도 같이 가자. 라고 말했을 때 김 씨는 난처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겐 한 달 살기는커녕 이번 달 관리비 내기도 벅찬데. 경제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 보니 대화 자체가 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부러움이나 자격지심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돈 이야기를 빼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욱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례 2. 내가 잘못 산 걸까? 비교의 늪에 빠지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친구를 볼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퇴직 후 준비를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은 은근히 우리 자신을 위축시키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월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새로 장만한 전원주택 사진을 자랑하며 주말마다 텃밭도 가꾸고 정말 삶의 질이 달라져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좋겠다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친구의 행복이 축하의 대상이 아닌 나의 결핍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인드가 달라서. 50대 후반인 이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계속 어색해졌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나와 친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절약하며 소박한 삶을 추구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소비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골프 안 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이 씨는 점점 이 모임에서 공감대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퇴직 후 거리감을 극복하는 방법. 1.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공통 관심사를 찾아라. 돈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만남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예를 들어 책 읽기 모임, 자전거, 동호회 같은 활동적인 모임은 경제적 부담 없이도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솔직한 대화로 불편함을 줄이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담을 느낀다면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다는 식의 솔직한 고백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3. 비교 대신 자신만의 행복을 설계하라.
비교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친구의 성공은 축하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으세요. 김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 대신 동네에서 새로 알게 된 이웃들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와 방향으로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퇴직 후 친구 관계,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결국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관계를 잠시 흔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이를 극복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으로 멀어진 친구들 사이 마음으로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경제적 격차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에도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비결은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는 비결, 전문가가 전하는 솔루션.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나 서로 다른 가치관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만들어낸 거리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1. 대화의 초점을 돈에서 벗어나게 하라. 퇴직 후 대화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 중 하나가 돈입니다.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소비나 자산 이야기를 꺼낼 때 공감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대화의 주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여행이나 고가의 취미 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 얘기 들으니 좋네. 나는 요즘 가까운 산에 자주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자연이 주는 에너지가 정말 좋아. 너희도 한번 가볼래?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덜한 활동이나 주제를 제안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모임의 형태를 재설계하라.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은 모임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비싼 식사나 장소에서 만나야만 좋은 만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을 재설계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도시락 모임, 서로 집에서 간단히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공원이나 가까운 캠핑장에서 모이는 형식은 부담 없이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취미 기반 모임, 책 읽기, 산책 또는 무료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는 활동은 돈이 아닌 공통의 관심사로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3.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만약 친구들 중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만남의 주제나 형식이 항상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희가 요즘 얘기하는 주제가 나에겐 좀 어려워. 내 상황에 맞는 소소한 만남을 더 많이 만들면 좋겠어. 이런 솔직한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퇴직 후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소비 중심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이는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차이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라. 친구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중심적인 친구에게는 너처럼 삶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검소한 친구에게는 너처럼 소박하게 사는 게 나도 배우고 싶어 라고 말하는 태도가 관계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 공통의 가치를 찾아라.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는 소비와 절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소소한 취미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 너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어? 이런 질문은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3가지 사례와 교훈.
사례 1 소박한 모임으로 다시 찾은 우정. 정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오는 경제적 이야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소박한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근처 시장에서 간단히 간식을 먹는 식으로 모임의 형식을 바꾸자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며 얻은 배움. 김 씨는 소비 중심적인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취미와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나는 나만의 소박한 생활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 사례 3 경제적 차이를 극복한 대화의 전환. 박 씨는 친구들이 여행과 고가의 취미를 이야기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화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자신만의 작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정원 가꾸기 같은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오히려 친구들이 새로운 관심사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관계의 핵심은 결국 마음.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경제적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오히려 퇴직 후의 관계는 더 깊고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퇴직 후에도 진정한 우정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